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9월 11일이네요. 추석이 다가오고 참 좋은 계절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이제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특히나 이제 요즘 의료계 쪽은 상당히 지금 고민이 되죠. 대통령께서도 이제 아마 그 추석 연휴 동안에 그 응급실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이게 올라가지고 참 굉장히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본인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제 그 지금 의사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걸로 됐지. 지금 국민들의 생명이나 정말 아주 기묘하고 꼭 필요한 일이죠. 특히나 응급실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요즘 사고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올려가지고 굉장히 국민들 전체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또 거기 근무하신 분들은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참 정리되지 않는 얘기를 한번 방송을 올린 게 있는데, 그래 놓고도 너무 이제 좀 이렇게 저 같은 아마추어가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를 보니까 사설에 제일 위에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반가운 마음도 들고, 이 부분에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물론 저는 전공의들이 했다고는 믿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런 전공의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은 더 불안한 일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갖다가 맡겨두고 생활해야 되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그렇죠. 정부가 시민들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이후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블랙리스트는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랐다. 급기야 국민 생명의 최후 보루인 응급실 근무 의사까지 겁박하는 명단이 등장했다.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져가는 마당에 응급 의료를 지탱하는 의사를 괴롭히는 행위는 묵과하기 어렵다. 방식단 악의적이다. 감사한 의사 명단 등 사이트엔 응급실 부역이라며 병원별 응급실 근무자 인적사항을 띄웠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 대란을 막기에 힘써 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며 비꼬는가 하면 1급 520만원 근로자분들의 진료 정보입니다라는 비아냥도 서슴지 않았다. 명령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명단까지 공개했다. 의사들의 행위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저열하다. 저도 정말로 믿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만약 의사들의 행위라면은 진짜 실망을 하겠죠. 현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강행이 의사들로선 못마땅할 것이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를 향한 반감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치면 안 된다며 불안해하는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응급실 근무 의사를 압박하는 저희가 무엇인가? 간신히 지탱해온 응급 현장을 완전히 마비시키려는 의도 말고 어떤 해석도 가능한가? 그러니 대한의사협회조차 국민께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을 테다. 지금 응급실은 의료사태 이전 평상시 대비 73%의 의사들로 어렵게 끌어가고 있다. 예년 명절과 차원이 다른 경무가 예상되는 여건에서도 환자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보태온 의사들이다. 이런 상황이 힘들었다면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성필 강남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교수의 말에서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의 마음이 읽힌다. 이런 헌신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나 만드는 의사들은 부끄럽지 않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추석 연휴 기간 중증 응급 환자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연휴를 반납하는 노고에 합당한 대우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중요법으로 매년 고비를 넘기기엔 한계가 있다. 현 의료 위기는 의료계와 소통을 소홀한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의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지혜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그제 시작한 의대 수십 모집 접수에서 일부 전형 경쟁률이 벌써 10대 1을 넘었었다. 의협은 2025년 증원 백자 같은 비현실적 요구에만 매달리지 말고 즉시 대화에 참여하라. 합의를 성공으로 이끄는 건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응급실 블랙리스트처럼 적대감만 유발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만 원만한 논의가 가능해진다. 이렇습니다. 가끔씩 지금도 그 안전 문자가 오고 그러는데 그 북한에서 아마 쓰레기에다가 무슨 큰 폭약은 아닌데 폭발물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어디가 뭐 불났다고 그러는데 이제 확실하게 그게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전번에 그 통진당 해체 사유 하나가 그게 있었죠. 만약에 북한에서 움직이면은 국가의 기관 산업을 갖다가 도시가스나 뭐 수도, 전기 같은 것을 시설을 파괴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혼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게 뭐가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해산이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통진당이었는지 통진당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위는 정말 이건 이기적 행위죠. 그런데 지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아무래도 평소 때보다는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국민 각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니까 평소에 73% 정도밖에 안 되는 의료진으로 응급실을 운영한 지가 거의 지금 2월 달부터면 7개월, 8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야 돼요. 이런 이중한 사태를 두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갖다가 작성해가지고 이건 일반 사람들이 어떤 일반인의 그런 인적사항을 이렇게 유출한다 해도 굉장한 범죄가 되는데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헌신하고 있는 이러한 의료진들의 명단을 갖다가 발표를 한다. 특히나 또 군의 의료진들까지 지금 이제 도우려고 파견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제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 없이 중앙일보 그 사설 제목처럼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그 처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